28살 설현아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이죠. 핸드폰 화면 속 박현진과의 카톡 대화창을 보며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야? 현진이 보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가슴이 두근거려요. 현아와 현진은 대학 동기로 만나 3년째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진은 중견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착실한 아들이죠. 현아 역시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격리 업무를 담당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평범하고 따뜻한 연인 사이입니다. 현아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뉴판에는 불고기 파스타, 김치 리조또, 된장 크림 스프 같은 독특한 퓨전 요리들이 적혀 있어요.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을 절묘하게 조합한 요리들로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는 제법 소문이 난 집이죠. 식당 이름도 현안의 밥상이라고 소박하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부지런한 분이에요. 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현아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할 것 같아. 현아가 저녁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놓고 현아를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냐? 응,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직장도 괜찮고. 현아의 대답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언제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현아는 아버지의 반응이 생각보다 담담해서 조금 의외였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현아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는 분이었거든요. 현진 역시 부모님께 현아와의 결혼 의사를 전했습니다. 현진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가워했지만 현아의 집안 사정을 묻기 시작했어요. 현아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지? 식당을 하세요. 현진의 대답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식당이라고 하면 어떤 식당?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집이요. 현진의 아버지도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구나.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에서 미묘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현진은 부모님의 반응이 조금 서운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모님이 현아의 집안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진의 부모님이 먼저 장소를 제안했어요. 우리가 자주 가는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면 어떨까? 현진의 어머니는 마치 자신들의 취향을 과시하려는 듯한 톤으로 말했죠. 현진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서 현아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평소 고급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 역시 평범한 차림으로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어색할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아빠, 괜찮을까? 너무 부담스러우면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고 할게. 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어요. 괜찮다, 현아야. 어디서 만나든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현진의 부모님은 상견례를 앞두고 현아 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 했습니다. 현아 아버지가 식당을 한다고 했지? 요즘 외식업이 많이 힘들다던데. 현진의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그래도 오래 하셨으니까 나름 자리는 잡으신 것 같아요. 현진이 대답했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현진의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며느리 될 사람의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현진이가 결혼한다니 축하드려요. 신부 집안은 어떠세요? 친구가 물으면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라고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현아가 좋은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반면 현아의 아버지는 상견례를 앞두고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어보고 구두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먼저 하늘에 간 아내를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현아가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도 기뻐할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현아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현진 씨 부모님 좋은 분들이세요. 걱정 마라, 현아야. 아빠가 언제 그런 자리에서 떨어본 적이 있더냐? 아버지의 여유 있는 대답에 현아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괜히 현진이네 부모님이 아버지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드디어 상견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현아와 아버지는 약속 장소인 프렌치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어요. 화려한 간판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현아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마다 은빛 식기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웨이터들은 모두 정중한 자세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현아는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으며 긴장한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현진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진의 어머니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런 자리에 익숙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아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현진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현아 씨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아의 아버지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아 아버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진의 아버지가 악수를 건네며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현아 아버지의 소탈한 차림새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명품은 아니었고 구두도 오래 신은 티가 났거든요.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를 건네주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적힌 요리 이름들이 현아에게는 낯설기만 했어요. 현진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그녀의 말투에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아의 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현진의 아버지는 메뉴를 보며 저는 스테이크로 하겠습니다. 미디엄 레어로요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미식 지식을 보여주려는 듯한 톤이었어요. 현진의 어머니도 저는 오늘 특선 요리로 주문할게요라며 웨이터에게 능숙하게 주문했습니다. 현아는 메뉴를 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가격도 평소 가던 식당의 몇 배였고 요리 이름도 생소했거든요. 아빠, 뭐로 하실래요? 현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다, 현아야. 아버지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이 하나둘씩 테이블에 놓였어요. 현진의 부모님은 요리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역시 여기 플레이팅은 예술이에요. 이 소스 색깔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그들은 마치 미식가인 양 요리를 품평하기 시작했어요. 현진의 아버지가 스테이크를 한 입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고기가 조금 더 익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미디엄 레어라기보다는 레어에 가깝네요. 현진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그리고 이 소스도 좀 짠 것 같아요라고 거들었습니다. 현아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아버지는 이런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진의 어머니는 포크를 들며 현아 아버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숨어 있었어요. 현아 아버님은 이런 음식은 입에 안 맞으시겠죠?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아 아버지가 이런 고급 요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현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그 말투가 너무 불쾌했거든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현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다양한 음식을 좋아하세요라고 대답했어요. 현진의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일반 식당에서는 이런 퀄리티를 기대하기 어렵죠. 제대로 된 프렌치를 맛보려면 역시 이런 곳을 와야 해요. 그의 말에는 현아 아버지의 식당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현아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아의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음식을 드시고 있었어요. 화가 나거나 상처받은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요리를 음미하며 맛있네요라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의 여유로운 모습이 현아에게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현지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조금 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직접 제지하지는 못했어요. 그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현아야, 음식 어때? 현진이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어색한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현진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미식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작년에 파리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레스토랑 음식이 생각나네요. 거기서 먹었던 오리 요리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음식에 익숙해서 다행이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번 현아 아버지를 의식한 발언들이었습니다. 웨이터가 다음 코스 요리를 가져왔어요. 현진의 아버지는 또다시 요리를 보며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이 가니쉬 색깔이 좀 아쉽네요. 신선도가 떨어져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소스 농도도 좀 묽은 것 같고요. 현진의 부모님은 마치 전문가인 양 계속해서 요리를 품평했어요. 현아는 점점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셨지만 현아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계속 소외되고 무시받는 기분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웨이터가 다가와 셰프님이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고 말했어요. 곧 키가 크고 날씬한 외국인 셰프가 하얀 요리복을 입고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인으로 보이는 그 셰프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프랑스인 셰프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식은 어떠셨나요? 현진의 부모님은 셰프가 직접 나온 것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음식이 정말 훌륭했어요. 특히 메인 코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진의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셰프는 미소를 지으며 각 테이블의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현진의 아버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 했습니다. 셰프님, 오늘 스테이크 소스에 들어간 허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타임인가요? 셰프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현진 아버지의 추측은 틀렸어요. 아니요. 로즈마리와 세이지를 사용했습니다. 현진의 어머니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와인 페어링이 정말 좋았어요. 이 조합은 어떻게 생각해내신 건가요? 셰프가 설명을 해주는 동안 현아는
아버지가 조용히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마치 이 자리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아의 아버지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셰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에요. 셰프님, 오리 요리의 조리 기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셰프의 눈이 크게 뜨였어요.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현진의 부모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현아의 아버지가 갑자기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현아 역시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셰프는 반가워하며 프랑스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 프랑스어를 하시는군요. 어디서 오셨나요? 현아의 아버지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오래전에 프랑스 요리를 공부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요리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스의 농도, 고기의 숙성 방법, 야채의 조리 시간 등 전문적인 내용들을 프랑스어로 주고받았어요. 셰프는 점점 더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요리 철학은 무엇입니까? 현아의 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드는 것, 그리고 먹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진의 부모님은 당황해서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아의 아버지가 친절하게 자신이 셰프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현진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앞서 했던 요리 평가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현아의 아버지와 셰프의 대화를 들으니 진짜 요리를 아는 사람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현진의 아버지가 틀렸던 허브 종류나 소스에 대한 지적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셰프는 현아의 아버지와의 대화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혹시 르 꼬르동 블레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셰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현아의 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전 일이지만 파리에서 몇 년간 공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현진의 부모님은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르 꼬르동 블레라는 이름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셰프의 얼굴에 존경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곳에서 공부했거든요. 어느 시기에 계셨나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공통으로 아는 교수님들의 이야기, 파리의 유명한 레스토랑들, 그리고 프랑스 요리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현아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인 것만 같았어요. 평소 조용하고 소탈하기만 했던 아버지에게 이런 화려한 과거가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아버지가 왜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현아는 아버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현진의 부모님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미식 지식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앞서 요리에 대해 이것저것 품평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진짜 전문가 앞에서 겉핥기 지식을 뽐냈던 셈이었거든요. 셰프는 마지막으로 현아의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도 요리를 하고 계신가요? 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리에서 배운 것과는 많이 다르지만요. 현아의 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셰프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한 요리사는 어디서든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어내줘라고 말했습니다. 현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부모님이 현아 아버지를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뒤엉켰어요.
셰프가 자리를 떠난 후 테이블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진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혀 몰랐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아의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별것 아닙니다. 젊었을 때 잠깐 공부한 게 전부예요. 현진의 아버지도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실례를 많이 했네요.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아의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천만에요. 좋은 식사 잘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상견례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현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파리에서의 생활, 요리 공부, 그리고 왜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지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아는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마음속에 쌓인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정말 파리에서 요리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현아의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추억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25살 때부터 3년 동안 있었지. 그럼 왜 그동안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현아가 조금 서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꿈이 컸었지. 한국에 돌아와서 프랑스 요리 레스토랑을 열고 싶었거든.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더라. 현아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큰 꿈을 품고 외국까지 나가서 공부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동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 식당에서 퓨전 요리를 하시는 거구나. 맞다. 서민들도 좋은 요리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비싸고 화려한 재료를 쓰지 않아도 정성과 기술만 있으면 충분히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거든. 그게 내가 파리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 현아는 아버지의 철학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식당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빠, 정말 멋있으세요. 현아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편 현지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무거운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현진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정말 실수했구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현아 아버님을 완전히 잘못 봤어. 현진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르꼬르동 불레 출신이라니.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게 굴었는지 모르겠다. 현진은 부모님의 반응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현아 아버지의 숨겨진 경력이 밝혀진 것은 좋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의 학력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밤 현아는 아버지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추억, 당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겪었던 어려움들까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현아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가 가장 큰 지지자였어. 내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용기를 줬거든. 현아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화려한 경력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아버지의 모습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진과 그 부모님에 대한 실망감도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현진이 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아야, 우리 부모님이 정말 미안해하시고 계셔. 아버님께 따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현진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현아는
잠시 말없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경력이 밝혀진 후에야 태도가 바뀌는 것이 진정한 사과일까요? 현진아, 솔직히 말할게. 현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공부했다는 걸 몰랐을 때도 아버지는 똑같이 존중받을 만한 분이셨어. 그런데 너희 부모님은 그걸 몰라보셨잖아. 현아의 말에 현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어떤 경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시고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대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거든. 현아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현진아. 현아가 조금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를 무시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 현진은 변명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는 눈치만 보며 소극적으로 대처했었거든요. 현아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진아,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현진은 깜짝 놀라며 현아야,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부모님도 이제 아버님을 인정하시잖아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현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현진아.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고. 현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가족을 지켜줄 수 없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집안과는 더더욱 어울릴 수 없고. 전화를 끊은 후 현아는 아버지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장사가 한창인 시간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아버지와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리조또 정말 맛있네요. 한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현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버지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서빙을 하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버지가 자신의 철학을 실현하는 공간이었거든요. 현아야, 괜찮니?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현아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현아의 대답에 안심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이 깊어가며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현아와 아버지는 함께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아빠, 앞으로 제가 더 자주 도울게요. 현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빠처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따뜻한 조명이 켜진 작은 식당에서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현아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언젠가 자신의 곁에 나타나기를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